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월세 비용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은행에 대출받고 언젠가는 올 부동산 회복 상승 시점을 편안하게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투자자 준생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 위주로 영상을 올렸다면 현 시점부터는 기획성 녹화 방송도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도 해주세요. 현재 수많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캡처를 해보았는데요. 폭락 키워드의 조회수가 수십만회에 달할 정도로 폭락 마케팅은 여전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 유튜브를 한 지 5년이 넘었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폭락이라는 주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조회수를 높이고 싶었는지 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물론 폭락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맛이 있어요. 유혹적인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폭락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그건 폭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보다는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의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값 하락 테마를 타서 쾌감을 느낄 것인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미국 금융,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대인들과 세계 각지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인해전술을 구사하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라면 서로를 이끌어주는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폭락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서 저만 이득을 보고 나올 것인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의 성장을 이뤄냈고, 그리고 부동산을 주제로 많은 분들께 지금 또 강의를 통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지방 부동산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책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다소 높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2018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어요. 이 정도면 유튜브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하락, 부동산 폭락, 좋아요, 좋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쾌감만 느끼고 싶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서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낮추면 집값도 오르지 않으니 무주택자는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직 나만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움직이려는 사람들 등 시장은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매매가 하락, 초장기 침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전세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분명해요. 집을 사지 않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택 렌트 비용, 즉 전월세 비용은 갈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이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2023년부터 인허가 건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공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신축 분양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서 84 타입 분양가 9억은 기본 디폴트 값이라 보시면 돼요. 분양가는 높아져서 신축 수요가 감소하고 입주 물량이 없어서 전세가도 높아지고, 그러나 일순간의 매매가만 요지부동이라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인 건 비싼 신축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준신축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고, 준신축은 이미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또다시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월세 비용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은행에 대출받고 언젠가는 올 부동산 회복 상승 시점을 편안하게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일본 부동산 잃어버린 30년이라 하지만 여기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다 주택자가 살 수 없는 시장은 맞아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은 불현듯 완화돼요. 얼마 전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미리 예측한 사람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미리 예측했고 라이브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부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고 언제 어떻게 무슨 규제 완화를 할지 이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부동산은 하락만 있었어요. 그때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연착륙을 시켰던 시장에 통했던 성공의 경험 또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저처럼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주요 지역에 세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산의 성장 진심으로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달려들어 보세요.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매일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저는 나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성장을 이룬 저조차도 지금 부지런히 발로 뛰고 있는데 자산의 성장을 진심으로 원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기기 위해서 대가리 받고 뛰는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진득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이 어려우시다면 매일 밤 10시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